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이슨 리의 시사전투 시작하겠습니다.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그랬죠.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을 했다. 이렇게 뉴스가 여기저기서 다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자결을 했다. 라는데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지금 미국 언론들도 자칭 페미니스트인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. 이것은 옳지 못한 행위다라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민족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님 에 대해서도 성명서가 없다는 점 아울러 비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주한 대사 해리스 대사죠 하고 미 국무부에서 대신 앞장서서 애도 성명을 내는 걸 보면은 참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 참 뻔뻔하기 그지없고 창피한 일입니다. 이런 것은 현 문정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독재 시국이라고 하죠. 그렇게 일컬는 점을 분석을 하면은 나라의 모든 권력기관이 청와대 밑으로 명령 체제 하에 굴복을 하고 수족같이 다루고 또 경찰, 군대, 국회, 사법까지 또 언론까지 통제를 하는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러죠. 서로 견제하는 기능 그것이 상실된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. 그것이 곧 독재 사회죠. 자, 여기서 박원순 자살 사건 분명히 드러났는데 무엇을 감추려고 서둘러서 수사를 종결하고 또 공소권 없음 검찰 소관인 것을 경찰이 대신해서 먼저 공소권 없음을 선언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수사 대상인 박원순 전 시장 마지막 7시간 그걸 분 단위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. 박원순의 딸이 신고를 한 게 오후 5시 시신 발견한 것이 밤 12시 1분이니까 딱 7시간입니다. 7시간 동안 700명의 경찰 또 경찰견 드론 그것으로 조그만 부분을 산 앞자락을 수색했는데 그래서 찾았다는데 7시간 동안 그렇게 걸릴 장소가 아니죠. 현장을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뒷산이고 한쪽으로는 핀란드 공관을 비롯해서 각국 공관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. 거기 CCTV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런데 고작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한여름인데도 긴팔 재킷을 입어서 식별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진을 한두 장만 배포하고 자살했다?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? 제가 경찰로서 수많은 자살 수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. 제가 수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고 만일 제가 이렇게 했다면은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. 또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또 당할 것입니다. 피의자 박원순 자신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이 됩니다. 그 자체가 비겁한 행위고 불법 행위죠. 수사하는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고 거기에 누군가가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살인자나 강간범, 강도 용의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은 그것이 이제 증거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보복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부검도 안 하고 화장으로 이걸 덮었다는 것입니다. 무엇을 그렇게 밝히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서둘렀는지 문 정권은 알아서 기는 시녀 경찰 확실한 점은 미국 경찰의 자살 수사하는 그것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 때
혹시 타살이 아닐까라는 그 의구심에서 시작이 됩니다. 그 자살은 그 여러 유형이 있지만 뭐 첫 번째로 그 낙사, 뭐 투신 자살이라고 그러죠. 두 번째는 익사, 뭐 물에 빠져 죽는 것. 그 세 번째는 액사라고 그럽니다. 목을 매달아서 죽는 것. 네 번째로는 자상, 흉기 자살이죠. 뭐 총이나 칼로 자살하는 것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극약, 독약이나 뭐 그런 것도 번개탄을 뭐 피워놓고 이제 죽었다,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.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낙사는 뭐 아시다시피 전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죠. 또 정몽헌 회장이 빌딩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죠. 그런데 이상하게 부검을 안 합니다, 둘 다. 그래서 이런 것을 낙상하면은 대개 90% 이상이 머리로 떨어집니다.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.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집어 던졌으면은 이제 뭐 다리나 팔 그런 게 이제 부러지고 그렇죠. 그래서 부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익사인데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죠. 그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 의원 그 임신한 비서, 여비서 강물에서 익사했죠.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버트 웨그너라는 배우의 그 부인이었던 나탈리 우드 그 물에 빠져서 이제 사망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여긴 미국이니까 당연히 부검을 하죠. 그러니까 폐에 물이 없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은 죽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. 그래서 이 타살로 됐습니다. 또 세 번째 액사, 이 사람들이 또 많이 자살하는 타입이죠. 뭐 넥타이나 벨트, 로프 그런 것으로 이제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죽는 건데, 이것은 꼭 부검이 필요한 것이 그 목 졸라 죽여서 매달았을 경우에는 종종 그 이걸 영어로 hangman's fracture라고 합니다. 그 경추 2번, 그러니까 목뼈가 자기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부러지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긴 죽었는데 그 이 경추가 부러지지 않았죠. 그것을 이제 죽여서 걸어놨다고 이렇게 보니까 타살로 보여집니다.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자상이 있죠. 뭐 총으로 자살, 뭐 칼로 목이나 손목을 그어서 자살하는 방법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 특히 칼 같은 경우는 주저흔이라고 해서 이 역시 왜 아프기 때문에 그 부검을 하면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이것을 그 증명을 확실히 할 수가 있죠. 그 마지막으로 그 약물 오버도스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김정남, 김정은의 그 이복 형이죠. 뭐 사린 가스나 뭐 VX, 뭐 독초, 옛날에 그 사약 뭐 그런 것, 또 번개탄 같은 걸 피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그걸 오버도스라고 합니다. 그 이 또한 부검을 해서 탁시칼러지, 그러니까 몸속에 유해 성분이 있나 없나의 여부를 밝혀야 되는데,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시간 수색, 그 좁은 장소를 700명이 해서 7시간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이건 말도 안 되고, 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. 처음 그 DB investigation, 그러니까 dead body investigation을 경찰이 나갔을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그 온도계가 있습니다. 그 터키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그 온도를 재는 건데, 그걸 실행할 때 온도계를 간에 찔러 넣어서 간의 온도를 재는 측정하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. 의과적인데 그 사망 후에 1시간에 1.5도 정도씩 감소를 합니다. 근데 보통 살아있을 경우에는 간의 온도가 97도에서 99도인데 만약에 뭐 5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망한 지 한 4시간 정도 됐다고 추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죠. 이래서 보통 그 8, 90대 소위 그 호상이라고 하죠. 그런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는 이제 그 담당 의사의 질병 관계 여부를 확인을 하고, 또 그 의사들이 그 signed off 합니다. 그것이 있어야 되고, 뭐 어떻게 봐도 뭐 총상이나 뭐 자상 그런 거 확실히 보이는 증거가 있고, 또 뭐 유서 같은 것이 발견이 됐고, 그걸 이제 supporting evidence라고 그럽니다. 그런 것이 없을 때는
내추럴 데스라고 하지 않고 수사를 이제 계속하죠. 어떻게 사망을 했나. 그런 게 다 됐을 경우에는 그 잠정적 수어사이드 자살로 해서 검시소로 보내서 거기서 부검 후에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 마지막 7시간 행적이 불분명하고 수사 종결도 부검도 하지 않고 또 화장을 해버려서 이제 그 증거, 에비던스가 없어진 상태죠. 이런 그 이어지는 있을 수 없는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또 검찰이 발표할 것도 경찰이 해버리는 이런 것은 청와대의 압력이나 명령이나 또 여당 또 정부 차원에서 그 아주 기가 막힌 정치 공작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하느냐, 비리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은 자살 당했지 않은가라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죠. 또 피해자는 그 이 여비서는 성추행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가스라이팅 같이 한 4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도 또 용감히 나서서 제소를 했는데 그 2차 가해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이 참 안타깝고 왜 요새 경찰을 견찰, 개견자를 써서 견찰이라, 또 기자는 기레기, 기자 쓰레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불리우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청와대의 명령을 받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되고, 이런 것이 바로 그 독재라는 것이라고 제가 피력하고 싶습니다. 또 이 모든 점은 국제 인권 보호 기구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